자, 이번에는 이제 심도 있는 대담 프로 코너가 되겠고요. 그 전에 뭐 수급 관련된 속보 하나 알려드리면은 10년물 국채 선물 반빅 상승 약 50핍 정도 되는데 47틱이네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인하 같은 동결. 이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진짜 금리를 동결하면은 국채 선물을 좀 매도하거나 이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략 산단 말이죠. 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원화를 살 때 일단 환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채를 사들이고 국채 선물도 사고 나머지 뒤에 이제 주식을 사거든요. 주식은 오늘 파는데 팔아서 뭐 시장이 나빠서 파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웅태 매니저도 저가 매수 조정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도 되겠구나 이런 뉘앙스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할 때 어디를 볼 것인가? 그 맞수다 코너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하나씩 풀어보죠. TSMC 타이틀이 나갔습니다. 뭐 대만 증시 그러면 거의 뭐 TSMC 이렇게 딱 이퀄라이징을 시키잖아요. 네. 똑같이 동등화 시키는데 그만큼 시가총액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일단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어서 4분기 실적을 한번 좀 뜯어볼까요? 네,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저요? 예, 그래서 이게 한글을 써야 되는데 네. 오랜 진행을 해보면서 한글로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문맥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아, 예. 네, 영어에 동화된 삶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고민하느니 그냥 다 알아들으시겠지 그래서 좋습니다. 외래어 영어를 좀 씁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같이 쓰면서 네.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좋습니다. 네, 이쪽 관련된 쪽에서 실적 발표하고 일단 좋을 거 다 알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4분기와 함께 그동안에 보셨던 TSMC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얘기했던 게 그렇습니다. 한 20%대 매년 성장할 것이다라고 해서 2029년까지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정도 충족하는 실적 나왔고 올해는 투자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한 25%대, 20%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본다는 얘기는 아직 성장 평균 대비해서 올해 더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키포인트가 그거죠. 네. 해외로 더 나간다. 해외에서 공장들이 더 이제 들어가고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올해 일본 들어가면서 일본 공장.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게 좀 더 가속화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램프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데 괜찮다. 우리 가격 올려버리겠다. 그래서 다 고객사도 인정해줬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은 더 그걸 인정할 정도로 레벨업이 되는 실적이다라는 쪽에서 거의 환호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뭐 다 좋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는 과정 쪽에서 1분기는 엔비디아 슬로우한 실적과 함께 같이 연결을 시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성장률은 살짝 줄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에 따른 어떤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진짜 조정을 받는다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근데 또 하나가 그러면은 TSMC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확장시켜 나간다. AI 인프라들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한국은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죠. AI 시대에 우리도 같이 발을 들이면서 한다 그러면 HBM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을 좀 키우면서 특히 SK 하이닉스 향 쪽의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일단 거의 답은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쪽이고 어제 또 TSMC가 얘기하면서 중간쯤에 나왔던 얘기가 실리콘 포토닉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즉 데이터가 움직일 때 지금까지는 반도체에서 들어가는 게 뭐 전기의 힘으로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빛의 속도로 빛이 막 화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대응한다 그러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유리기판하고 같이 접목해야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이렇게 강하게 변화가 들어오는 것도 거기에 연관돼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포인트는 답은 정해져 있다. 네, 뭐 근데 연간 성장률이 제조업이 20%라는 건 사실 가히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받는 고객사들이 너무 많이 이익 남기는 거 아니야? 좀 깎읍시다. 대량 납품 하는데 그랬더니 TSMC가 그럼 안 줄래.
네, 그만큼 이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인정해 주니까 주가도 반영을 해주는 거고. 맞습니다. 자, 향후 5년간 AI 칩셋의 수요에 힘입어서 매출 연평균 성장률 20%. 이게 진짜 계속 가능할까요? 지금 속도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AI가 막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는 과정 쪽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처음은 학습을 한다. 예, 학습을 해서 학습 과정들이 만약에 이제 초기 국면이 접어서 중기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AI가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론 기능이라는 게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것까지 확대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블랙웰 시리즈 그다음에 더 좋은 거 낼 수밖에 없는 게 가속화되는 칩을 보여주는 능력들은 거기서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게다가 또 더 빨리 루빈 시리즈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들로 본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바가 아무래도 추론 시대에 나올 수 있는 또 다음은 AI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알아서 다 하고 결과만 우리한테 보여줘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왔을 때는 더 가속화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이고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생성형 쪽에서 나오는 한 단계라고 하게 되면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즉 로봇이나 아니면 모빌리티에 작동하게 되면 자율주행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음 흐름들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앞으로 봐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투자 확대와 함께 성과를 누리는 쪽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파운드리 하나만 가지고도 파운드리 2.0 가지고도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는 거 아. 이게 너무 좀 아쉬운 거죠. 기존에 노출된 내용은 그렇다는 거. 하지만 저는 삼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내공을 믿습니다. 믿어야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믿어줄 건 믿어줘야 되고 힘 실어줄 건 힘 실어줘야 되는데 좀 개혁이나 변혁이 좀 크게 있어야 될 부분이고 AI 시대를 좀 더 이해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생성형, 뭐 LLM, 뭐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제가 보는 개념은 AI라고 하는 I잖아, I. 네, 각 가정마다 아니면 각 개인마다 아이를 하나씩 주는 거죠. 그 아이를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죠? 네. 그 아이가 잘 커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상하게 뭐 개엄 때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깜짝이야. 아이들 예. 민감한 건 피해가면서. 네, 예.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그 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필요하려면 부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중앙 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AI 센터 뭐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똑같은 챗 GPT가 뭐 응답해주고 이러는 거지만 네, 물론 챗 GPT를 비근하게 예를 들면 각각 이제 하나씩 가져가서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 네, 엣지 단위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엣지 컴퓨팅이나 뭐 온디바이스가 됐을 때, 네. 그럼 부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모리가 그래서 앞으로 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어때요? 김 대표님 생각은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흐름을 이제 크게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와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여기저기서 하는데 아쉬운 건 아까 삼성전자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네. 저는 삼성전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회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그렇죠. 네, 이런 쪽인데 아마 결과가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TSMC에 몰린다. 항상 쏠리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관련된 회사들이나 그러니까 납품한 고객들도 아니 매년 가격 올려주게 생겼고 거기다가 이거 제때 우리 집 바쁘니까 조금 낫기 늦을 겁니다. 이런 것도 다 통보 받아야 되는 입장 쪽에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로 손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수율만 조금 잡거나 맞아요. 성과만 보여주게 되면 에이직 쪽에서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뭐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그 예전에 내가 삼성인데 라는 거를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비하인드지만 이제 삼성 구매 과장쯤 뜨면은 네. 업체 대표가 나가가지고 그렇죠. 네,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런 거가 아직도 한다면은 그냥 또 계속 맹맹 도는 거고 네. 필요한 장비 있으면 사는 거고 뭐 예전에 또 투탁거렸다고 안 사고 이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그렇습니다. 전사가 돼야죠. 전사가. 네네네. 네. 삼성이 변해야 된다. 변하면은 분명히 충분히 승부해볼 만한 내공이 있다. 네. 자, 그럼 반도체 주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 뭐 기업, 전략, 가격, 뭐 이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뭘 사야 되겠느냐? 뭐 앞에 그렇죠.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TSMC 실적으로 쭉 추론을 해보게 되면 일단 뭐 우리는 HBM 쪽밖에 없겠다. 네, 네. 쪽에서 HBM 관련된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지금 한미반도체보다는 시장에서 좀 탄력적인 걸 원한다. 네. 그러니까 리플라우 쪽에서 계속 또 시장이 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PSK홀딩스가 제일 센 모습들이고 거기를 좀 따라간다 그러면 STI 정도. STI. STI요. 예, 그래서 지금 납품 대기하고 성과가 나오는 걸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좀 실적에서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넥스틴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넥스틴. 네, 넥스틴이라는 회사도 이 회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HBM에 들어가는 2D 검사 장비인데요. 네. 그 HBM이 약간 뒤틀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사 분량을 잡을 수 있다라는 쪽들 괜찮고 또 EUV 쪽에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름이 아주 멋있어요. 레스큐. 레스큐. 예, 예. 신규 상장인가? 아니 그 장비 이름입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장비 이름. 네. 아, 무식함이 또. 아니요. 네. 1년 쉬었더니. 네. 야, 괜찮습니다. 아,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나 보다. 넥스틴의 장비 이름이. 예, 예. 아, 레스큐. 예, EUV 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열심히 또 EUV 쪽에서도 선당 공정 좀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혹시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있게 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얘기하셨는데 한미반도체 저희 지금 접촉 중인데 네. 다음 주에 한번 지금 성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나오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코너를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꼭 시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미반도체는 들으셨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도 나오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좀 깊이 있는 오늘 아침에 많이 보도들이 됐을 겁니다. 개장 초반에 나왔을 건데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전 기술력이 있는 업체하고 그동안 이제 기술 분쟁이 있었는데 지적재산권 분쟁에 합의했다? 네. 근데 저는 좀 삐딱하게 보면은 워낙 성격이 좀 그런 건 아닌데 네.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잘 나가고 있다면은 네. 굳이 뭐 그렇죠. 우리 한수원의 저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깃장이나 태클을 걸 필요 없고 이렇게 같이 잘해봅시다라고 네. 하면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분쟁이나 소유권이나 뭐 여기 내부에 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시구나 이럴 때 숟가락 하나 딱 올려서 그렇죠. 이 나눠 먹읍시다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시간이 걸리면은 돈인데 네. 일단 그래서 합의했다라고 한우는 지금 국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미국에서는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그렇게 불붙는 섹터가 이렇게 활황이 될 수가 있을까? 아니니까 이쪽으로 들이미는 거 아닐까? 약간 삐딱하게 보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솔직히 껍데기 회사입니다. 아, 네. 네. 아이고 뭐 직선적으로. 예, 이렇게. 예. 그 회사를 이용을 해서 뭘 하겠느냐라고 네. 하게 되면 명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SMR이라고 하는 게 왜 부각을 받냐면은 원전의 초기의 기술은 뭐 과거 2차 세계대전 그 전부터 네. 예, 미국이 좀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끌어왔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발전으로 일으키면서 다양하게 그래서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런 쪽으로 거기서 벌써 이제 주도를 하면서 그 국가들이 더 지금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권이 글로 넘어갔죠. 근데 미국은 그걸 다시 되찾고 싶은데 그러면 그쪽에 힘을 빌리거나 그쪽과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자. 그래서 새로운 원전이긴 원전이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SMR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SMR 쪽으로 들어가는데 기존의 원전 쪽과 연결될 수가 없게 또 차단을 시킨다 그러면 새로운 동맹국 쪽에서 공급망을 또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쪽에서 좀 마음에 드는 쪽은 일본 아니면 한국이겠죠. 네. 그런데 그쪽에서 한국 같은 경우도 좀 치는 회사들이 좀 나옵니다. 예, 관련돼서 그래서 기기 쪽, 주기기 쪽과 함께 원자력 쪽에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SMR 쪽은 한국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가서 새로운 체계를 만든다는 미국 쪽의 어떤 의도를 보게 되면 네. 기대감은 높죠. 근데 하지만 주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원전이 사실 잘 분해해 보면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대안이 딱히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물론 네. 지금 화석 연료를 다시 뭐 한다고 하지만 민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원전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정책 색채에 약간 오염이 돼가지고 조금 이미지가 그렇게 맞습니다. 됐죠. 예. 네. 이거 털어내고 산업으로서 좀 보는 걸로. 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최종 계약 확정적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체코 원전 관련주 네. 수혜가 되는 기업은 좀 정리하면은
네,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뭐 원전 관련주 쪽 뭐 이렇게 보긴 하는데 네. 그쪽은 뭐 이제는 걸림돌이 없다라는 쪽에서 들어갈 것 같고 좀 시장의 관심은 기존에 했던 거 확정짓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새로운 거 뭘 더 이제 확장돼서 하겠느냐라는 쪽에서 바라볼 텐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원전 관련주는 딱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주 받아서 이제 착공하고 공사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는 꼭 호재가 나왔다. 그럼 그날 거의 세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항상 장 초반에 강하다가 줄줄줄줄 밀리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염두를 한다 그러면 항상 호재 나올 때 반응 쫓아가서 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한번 쭉 하고 쳐졌을 때 별 관심 없었을 때 그때 들어갔다가 한번 얘기 나왔을 때 정리하는 그런 관점들이 가장 적합한 그냥 K 증시에 맞는 섹터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은 약간 또 좋은 뉴스 나왔고 다음에 호재를 기다린다고 하면 조금 처질 수가 있겠죠. 그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원전 그러면 결국은 핵 분열인데 핵 융합도 한때는 이슈가 되다가 사그라들었지만 네. 결국엔 우리 기초과학으로 뭐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다음엔 그거 한번 좀 미리 다뤄보는 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깊이 있게 그래도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마스터 코너였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